네, 유한타증권으로 가겠습니다. 박진희 부장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좀 웃으면서 이렇게 전화 연결을 합니다. 지금 양시장이 오름세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반등이 가진 의미라든지 전반적인 분석 먼저 해주시죠. 네, 이게 얼마 만에 반등인가 좀. 그렇습니다. 금요일 날 정말 주말 좀 편히 쉬라고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제 장중에 반대 매매에 관련되어 있는 물량 부담 때문에 상당히 시장 급락하면서 오히려 좀 저점이 형성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좀 반등하고 있는 상태고요. 오늘 우리 시장도 보시면 장 초반에 외국인들 매도하고는 있지만 코스닥에서 좀 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 초반부터 특징이 있습니다. 개인들 매도하고 있습니다. 양 시장 좀 매도된 모습이고요. 일단 시장은 좀 강세 흐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환율이 1,300원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속에서 일단은 거의 대부분의 섹터주들이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면 금융 섹터하고요. 철강 섹터 조금 약한 모습이고요. 자동차 섹터도 조금 약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낙폭이 제한적이었던 상황이었었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약한 것 같고요. 오늘 좀 정유주도 하락 좀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SOL 계속 하락 들어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원자재 관련 섹터가 약하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려아연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최근에 비철금속이라든지 원유, 천연가스 다 꺾여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었던 반도체 섹터주들 강한 반등 들어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2차전지 섹터주들도 개별 호재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진머티리얼주도 8조대 수주로 급등하는 모습이고요. 에코프로 BM도 주식 소각하면서 반등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차전지 섹터 소재주들도 반등에 나선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반도체 섹터 중에서는 기판 섹터주들, 어제도 좀 말씀드렸죠. 기판 섹터주들 강한 반등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주들 출중합니다. 여러분들이 금리 인상 시기에는 바이오 제약 안 돼 이런 생각으로 계속 시장을 보셨다면 지금의 수급을 열어놓고 보면 언제 외국인이랑 기관이 바이오 제약주를 이렇게 많이 샀지? 이런 생각 아마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바이오 섹터주들 상당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많이 빠졌었던 게임주들도 강한 반등 나타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전반적으로 대체로 좀 강세다. 다만 반대로 최근에 좀 잘 버텼던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또 약세다. 이런 느낌으로 오늘 시장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기판 섹터 이쪽은 얘기 많이 해주셨죠. 쌀 때 사놔도 좋겠다라는 시각. 지금 반등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좀 바닥을 다진 것인지 이에 따른 의견, 투자 의견 알려주시죠. 확실히 바닥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일각에서는 반도체에 대한 우려가 되게 커지고 있는 모습이죠. 실적도 삼성전자 안 좋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미국에서 여러 가지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 줄이는 부분들, 그다음에 경기 우려감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 것에 대한 우려감 일시간에 다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요. 결과론적으로는 삼성전자 56,000원대, 하이닉스 90,000원 이탈시가 저점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실적 견조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외국계에서 안 좋게 얘기가 나오면서 많이 빠졌던 기판주들의 강세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제 조금 기판을 좀 담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 그런 의견도 잠깐 드렸었습니다만은 실적이 좀 견조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으로 대부분의 섹터주들이 좀 반등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좀 추가적인 반등을 좀 이끌어낸다라면은 낙폭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컸었던 실적 대비해서 컸었던 기판주들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오늘의 어제 저점을 마지노선으로 좀 설정하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단기적으로 IT 섹터 전반이 기술적으로 조정이 강했었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수요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들 삼성전자 로스컷이 아니죠. 오더컷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하락이 심했었는데요. 하락이 심했던 IT 섹터 대부분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보시고요. 여기 바닥이니까 무조건 사야 돼. 이런 느낌보다는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으로 일시적으로 조금 순환의 흐름 측면 이런 부분들로 반도체 섹터의 반등도 같이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개인주들의 반등입니다.
워낙에 요즘 변동성이 극심합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현재는 전반적인 반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게임주들의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어제 암호화폐, 가상화폐죠.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그런 가상화폐 이런 쪽 부분들이 좀 강하게 어제 미국 시장에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이 좀 심리적인 영향도 좋겠고요. 역시 게임주도 경기 방어주입니다. 제약바이오만 경기 방어주 아니고요. 게임주도 방어주, 엔터주도 방어주, 뭐 다 방어주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게임 섹터 같은 경우 최근에 너무 하락이 심했고 카카오 게임즈의 변동성도 엄청나게 큰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NC소프트가 최근에 좀 바닥을 잡아주면서 뭐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카카오 게임즈도 오늘 레포트가 나오면서 강한 반등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코인이라든지 어제 신작 게임 때문에 많이 빠졌던 위메이드도 좀 반등이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펄어비스도 좀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가격 메리트가 있고 낙폭이 과대했는데 알고 보니 경기 방어주 뭐 이런 느낌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반기 신작에 대한 기대감들도 게임 섹터들 좀 유효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게임즈 섹터들도 워낙 낙폭이 과대하기 때문에 너무 뭐 코인이라든지 이런 쪽에만 좀 집중해서 그 종목들을 보기보다는 게임 업체 그 본연의 업으로 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최근에 보시면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수급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 뭐 나머지 게임주들도 다 기술적으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낙폭과대 좀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좀 염두에 두시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워낙 하락폭이 컸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뭐 한 번에 뭔가 좀 해결하기보다는 좀 순차적으로 순환매적인 순환매가 아니죠.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중기적으로 보면서 뭐 이런 부분이 좀 게임즈 섹터한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조정 받을 때 즈음부터 이렇게 알게 모르게 호재를 안고 조금씩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있는데 알테오젠도 그렇고 이렇게 좀 차트를 놓고 보면 오히려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6월 중순 이후부터 이 종목군들은 바닥에서 약간씩 올라오더라고요. 현재는 주목받는 바이오주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미 있는 움직임일까요? 역시 바이오 제약도 미국 시장 똑같습니다. 미국 시장도 헬스케어 섹터주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이죠. 뭐 요번에 뭐 원숭이 두창 뭐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제약 바이오 섹터 헬스케어 산업은 고령화 시대에서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금리 인상 시기에 가장 불편한 섹터로 일단 제약 바이오 섹터들을 꼽았었는데요. 일단 최근에 흐름이 좋습니다. 수급도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제약 바이오 섹터의 뭐 얼굴마당격인 삼바라든지 셀트리온이 견주하게 최근에 좀 잘 버텨주고 있고요. 거기다가 코스닥에서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에 알테오젠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부터는 또 에비엘 바이오도 크게 치고 오르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레고캠 바이오 이쪽도 지금 수급 많이 좋아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올릭스 좀 남다르게 최근에 좀 초강세 계속 보여주면서 시장 폭락과는 좀 반대의 흐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뭐 임상과 관련해서 항암제 관련해서 좋은 호재성 이슈들이 많이 나왔는데도 주가가 변동성이 거의 없었던 NKMX도 오늘은 좀 급등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뭐 슈퍼박테리아 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도 보신다라면은 인트론 바이오도 뭐 항생제 관련해서도 오늘 반등 세게 나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최근에 좋은 모습 보이다가 급락했었던 삼천당 제약도 좀 반등이 나서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 바이오는 생각하실 때 너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투자를 좀 길게 끌고 가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오히려 주가가 워낙 빠지다 보니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바이오 섹터주 중에서 임상에 대한 기대치가 확실히 있는 기업들 가지고 이제 저가에 좀 매수가 좀 나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주가 메리트가 많이 있었던 종목들 위주로 바이오에서 좀 후발주들 같은 경우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찾아보시는 노력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기관 외국인 선호하는 주도적인 바이오 관련주들은 계속 좀 관찰을 좀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오프닝 픽 간단하게 알려주시죠. 네, 뭐 지금 오프닝 픽이라 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뭐 제 손이 좀 오그라들 정도였었지만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좀 많이 빠졌는데 실적에 영향 없이 방어적인 종목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엔터주들 강한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 부분 좀 말씀드렸었고 기판 관련주도 좀 말씀드렸었습니다. 둘 다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변동성을 활용을 해서 기판이라든지 엔터주들은 계속 긍정적으로 좀 보시는 접근 전략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납고가대주들 순환매적인 측면으로 좀 계속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2차 전지도 그렇고요. 게임도 그렇고 코스닥 쪽에서의 좀 워낙
하방으로 많이 밀렸던 종목들이 많았었습니다. 개인들 투매도 많았었고요. 이런 부분들 좀 룸이 비어있는 종목들 계속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좀 공략하시고요. 그 종목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거의 낙폭이 컸던 종목들은 기술적으로 한 21선과 이격을 줄이는 반등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섹터에 대해서는 기술적 반등을 좀 노려보시고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분기 실적에 대한 좀 우려감이 있거나 기본적으로 최근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좀 덜 빠졌거나 이런 쪽 중에서 큰 종목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조금 시간을 갖고 좀 지켜보시는 전략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지니스 오프닝 픽이었습니다.